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0월 24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 목소리로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번 한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방산 분야 협력도 더 강화됐습니다. 올해 안에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타결을 위해 정상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한 우리 정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앞설 것이라는 IMF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3분기 0.1% 오르며 성장 흐름을 회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면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일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러북 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대통령실 잔디마당 사열 단상에 오릅니다. 군악대 연주와 함께 예포 21발이 발사됐습니다. 국가 원수를 위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양국 국가가 차례로 흘러나오고 두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이후 정상회담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러북 군사밀착 관련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동 언론 발표 후 폴란드 기자에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무기 공급은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유연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지만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해 북한이 특수군을 파견하면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할 계획이란 설명입니다. 우리는 대원칙으로서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한 목소리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 진전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하게 했다는 의지도 함께 표명했습니다. 폴란드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중립국 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고히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Zapewniłem pana prezydenta, że jako Polska, jako państwo tutaj neutralne będziemy ze swojej strony czynili wszystko, aby te niepokoje były jak najmniejsze i aby pokój na Półwyspie Koreańskim był utrzymany. 우크라이나 재건과 평화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도 강화합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전쟁의 아픔을 그 어떤 나라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양국의 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과 전략적 공조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올해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한국과 폴란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합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이 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은 양국의 방산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K2 전차의 2차 이행계약 체결을 위해서 정상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사상 최대 규모인 442억 달러의 무기체계 수출 계약을 맺은 우리나라와 폴란드. 1년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연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양국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시 한번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 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K2 전차 수출의 연내 2차 이행 계약을 위해 정상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 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 그간 방산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이어왔다고 밝혔고, 두다 대통령은 특히 K2 전차와 관련해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조속한 계약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K9 자주포와 지난 4월 천무의 2차 이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Ale zdecydowaliśmy się na te zakupy między innymi dlatego, że z firmami koreańskimi właśnie współpracujemy od 35 lat i wiemy, że generalnie firmy koreańskie produkują produkty bardzo wysokiej jakości i bardzo nowoczesne. 두 정상은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국산 무기 등 추가 수출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건설 협력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통령실은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사업 등의 우리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 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도 브리핑을 통해 북한 병력이 원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뒤 러시아 동부의 여러 군사기지로 이동해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ssess that between early to mid-October, North Korea moved at least 3,000 soldiers into eastern Russia. 미국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 논의 중임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라다클라 나토 대변인은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북한 군대가 배치됐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클라 대변인은 이어 나토는 이 문제에 대해 동맹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나토 이사회는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곧 이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파병을 확인한 뒤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런 문제를 약간 차분하게 지금 절제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이런 지원을 통해서 군사기술을 확보하고 한 대가로 반대국으로서의 경제적인 대가 그리고 군사기술 정찰 위성과 관련된 그런 군사기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인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장병들에게 전투에 가담하지 말고 투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투항 한라인을 통해 북한군에게 전투에 참가하는 대신 투항해 자국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 3끼를 먹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국어로 권고했습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이어 북한군은 푸틴 정권을 위해 파견된 인민군이라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만 러시아군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말고 왜곡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기혁 기자, 조금 전에 뉴스 리포트로도 봤듯이요, 미국과 나토가 북한군의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밝힌 게 지난 18일이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다 닷새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나토도 뒤이어 가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폴란드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공격용 무기를 지원한다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했던 155mm 포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K2 전차 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전제로 하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무기 지원과 관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있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병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사태가 그렇게 쉽사리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약 3,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올 연말까지 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국정원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추가 파병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북한의 파병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북한의 파병이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전쟁의 국제화를 의미한다면서 유럽과 동북아시아 긴장 지역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앞으로 경제적, 군사적 측면 등에서 러시아의 추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고 현대전에 대한 전투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석좌는 북한이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될 것이라며 유럽과의 관계 악화도 예상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나토는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파병이 사실이 아니라며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 정보라며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앞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2분기 역성장에 빠졌던 경제 성장률도 3분기엔 성장의 흐름을 회복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6,132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일본의 1인당 GDP 추정치는 32,859달러로 한국과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대만 역시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33,234달러로 일본을 역전했습니다. IMF는 내년 한국의 1인당 GDP를 37,675달러로 추정했고 오는 2027년 처음으로 1인당 GDP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3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1%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서 8월에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2분기 역성장 충격에서 한 분기 만에 벗어났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했고 건설 투자도 건물, 토목건설 부진에 2.8% 줄었습니다. 반대로 수입은 기계, 장비 등을 위주로 1.5% 늘었고 설비 투자 역시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을 중심으로 6.9% 증가했습니다. 내수의 경우 민간 소비가 0.5% 늘어나는 등
예상한 수준의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우리 그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 증가할 거로 봤는데 실제로 이제 3, 4분기 실적에서는 전분기 대비 감소한 걸로 나와서 이 수출 쪽에서 좀 전망과 이 실적치 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한편 기업 경기조사 결과 10월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92.1을 기록했습니다. 기업 심리지수는 지난 7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다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내년 하반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를 앞두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립이 시작됩니다. 1단 탱크는 이송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고 엔진 성능 검증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요.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현장, KTV 김유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나로 우주센터 내 조립동입니다.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에서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큰 추력을 내야 하는 1단 탱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켓에 쓰이는 연료 탱크입니다. 이 안에는 로켓 연유인 케로신이 들어가는데요.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 위해 얇은 철판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하 183도의 액체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제 탱크도 이송이 완료됐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부 부품이 약간 늦게 들어오고 있지만 조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이제 인볼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일종의 OJT 작업까지 다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각 단별로 조립을 완료한 뒤 발사 운영 계획에 돌입하게 됩니다. 정부가 정해준 비행 시험 날짜에 맞춰서 발사 운영 자체를 갖다가 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성도 싣고 문제없이 완료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발사체 장착 전 엔진 성능을 검증하는 연소 시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되는 엔진은 총 6기로 가벼우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00초 정도를 날아가면서 불을 뿜기 때문에 실제로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구성을 일단은 검증을 어느 정도 하고 얘네가 그 시간 안에 혹시 다른 부품들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이번 발사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력위성 3호의 본체 조립과 시험도 정상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4차 발사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대한민국의 꿈을 담고 내년 하반기 우주로 쏘아 올려질 누리호 4차 발사. 민간 주도의 우주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받지 않는 특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개혁을 통해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근거 없는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보수가 민간병원보다 낮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특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 등 일부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면서 협의체와 의사수급 추계위에 있어서의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이달 31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노사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박창원은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영리화를 추구할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근거 없는 공세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비상진료 지원을 위한 수가 조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해선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세브란스, 고려대병원 등 8곳이 1차로 선정됐습니다. 복지부는 지원 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말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지침이 될 기본 방침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입니다. 미래 스마트 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은 물론이고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하되 일조 시간이나 채광 비율을 고려한 정주환경 평가 항목도 담겼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전국 노후 계획도시 정비의 기본 방향이 될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 심의가 25일 열립니다. 제2차 노후 계획도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정비 기본 방침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 방침에는 노후 계획도시를 미래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됐는데 AI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과 공공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과 UAM 등 미래 교통 인프라 도입 전략 등이 담겼습니다. 기본 방침이 제시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이며 또한 기준 용적률 등 밀도계획, 교통계획, 이주대책, 정주환경 향상계획 등 기본계획과 관련한 원칙과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각 지자체가 기본 방침을 세울 때 따라야 하는 기준과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노후 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경제 활성화 계획 기준을 제시해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선정해 목표 직주 비율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주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별 기본 계획에 평균 일조 시간과 채광 미흡 세대 비율을 담은 정주 환경 평가 항목과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와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 절차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확정될 정비 기본 방침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2040년까지 약 225곳까지 늘어날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에 지침이 됩니다. 앞서 지난 8월 공개된 기본 방침안에 따라 수원과 용인, 안산, 부산 등 전국의 14개의 노후 계획도시가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과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 착수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 고발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한국 시리즈가 한창인 가운데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야구장 근처는 물론이고 온라인에서도 입장권의 가격이 정가의 10배에 이르곤 하는데요. 김찬규 기자가 그 현장을 고발합니다. 한국 시리즈가 열리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이른 시간부터 야구 팬으로 북적였습니다.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달성한 프로야구 인기에 입장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티켓팅 들어갔는데 대기숨이 너무 길어서 티켓베이에서 이제 표를 구했습니다. 이 외야인데 73,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외야 정가가 지금 3만 원입니다. 예매를 놓친 팬들은 취소표를 노리고 매표소 앞에 줄을 서보지만 표를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소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이제 예매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야구 팬들은 티켓 양도 플랫폼에서 웃돈을 주고 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티켓 양도 플랫폼에서는 입장권이 많게는 정가의 9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가 이하 가격으로 올라온 표를 골라서 볼 수 있는 필터가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암표상도 기승입니다. 한국 시리즈 첫 경기가 열린 광주에서 암표를 판매한 40대 남성이 현장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시민들은 암표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암표 거래 진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기 골목 쪽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챔필 내에 있는 카페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듣고 있어서 이렇게 사실 지나가다가도 한 번씩 보거든요.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 단속 장소는 요금을 받거나 입장시키는 곳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경기장을 벗어나면 현장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정류장이나 골목에서 암표가 거래됩니다.
무엇보다 현행법으로는 암표 자체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내년 초 발의할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입장권은 모두 암표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 법을 바람직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 암표 거래하는 사람을 적절하게 포착을 해가지고 처벌하는 거, 그게 이루어져야 또 암표 거래가 줄어들 수가 있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암표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운영 중인 신고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4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 한국 훈련이 지난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군사시설에 발생한 화재를 가정해 펼쳐진 민군 18개 기관의 실전 같은 합동 대응 현장을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사시설에 난 큰 불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군 당국이 민관경과 함께 화재 진압에 나서고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부상자들을 빠르게 임시 응급의료소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진행합니다. 승진 훈련장에 난 불이 탄약고로 빠르게 번져나가자 병사들이 신속히 탄약고 반출에 나섭니다.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 신속 대응 부대가 차륜형 장갑차로 주민들을 보호소로 대피시킵니다. 군 당국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헬기 착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무후송용 메디온 헬기의 호이스트 기능을 활용해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민관 군경 통합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산림청과 소방청, 육군과 포천시, 민간단체 등 18개 관계기관에서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방부는 어떤 재난에도 장병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속초와 김해, 청주 비행장과 여주 훈련장 일대에서 합동 공중제보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공중제보급 훈련은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공중을 통한 장비와 물자의 적시 수송을 보장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 기동정찰사령부와 육군 항공사령부, 미군 353 특수작전비행단 등이 참가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한미 공군이 주일미군, 호주 공군과 함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훈련에 나섰습니다. 프리덤 플래그는 기존에 실시해온 전반기 연합편대군 종합훈련과 후반기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해 연 2회 시행하기로 한 훈련입니다.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FA-50, KC-330, MC-130K 등과 주한 주일미군의 F-35B, MQ-9 등 총 110여 대의 한미 공중전력이 참가하며 지난해에 이어 호주 공군의 공중급유기 KC-30A도 전개해 한미 공군과 함께 훈련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최초로 전투기와 무인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횡행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글자로 된 개인정보뿐 아니라 얼굴이 포함된 영상 게시물도 찾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범죄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웹사이트 470만여 곳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검색어를 개발하고 검색어만으로 인공지능이 수집된 데이터 안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 지인이나 다른 사람 얼굴을 음란물에 조작해 불법 유통시키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텍스트로 된 개인정보뿐 아니라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정보까지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단속과 보안 교육도 강화합니다. 민간 업체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보안 교육과 시스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대상으로도 개인정보 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곳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 처분할 계획입니다. 개보인은 또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출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국내외 주요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업 15곳이 참여하는 한라인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평균 24일 넘게 걸렸던 불법 유통 게시물 삭제 기간을 내년엔 약 19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콘택트 렌즈를 세척하거나 보관할 때 사용하는 렌즈 세정액. 소비자원이 렌즈 세정액 1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유해물질이 검출되진 않았지만 제품별로 세척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백질 세척력의 경우 한국 알콘의 에이오세 플러스액, 옵티프리 익스프렉스액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요. 리뉴 후레쉬용액, 메디렌즈 멀티액 등 5개 제품은 황색포도 상구균, 녹농균 등의 살균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드림 아이액은 이물질 검출 문제, 더뷰 용액은 표기보다 적은 용량 문제로 사업자들이 시정 조치를 약속했는데요. 100ml당 가격은 프렌즈 프로가 286원, 에이오세 플러스액이 3,824원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났습니다.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가진 A씨, 지난달 보조견과 함께 식당에 들렀다가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줬지만 식당 주인들이 개는 출입할 수 없다고 막아선 겁니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와 강원 춘천시에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식당들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도록 했는데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공공장소에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천시와 춘천시는 보조견 출입 홍보문을 제작하고 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풍이 하나둘 떨어지는 11월, 가을 정취가 남아있는 낙엽길에서 추억을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한국관광공사가 11월 가볼 만한 곳으로 늦가을의 낙엽 명소 5곳을 추천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포천 국립수목원에서는 숲 생태 관찰로 전나무 숲길 등을 거닐 수 있고요. 오대산 국립공원 내 선제길과 밀브릿지에서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를 들으며 만초의 산책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인 함양상림에서는 천년을 이어온 나무들의 깊은 정기를 느끼고 근처 한옥마을도 관광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메타세콰이어 숲을 거닐고 싶다면 대전 당태산 자연휴양림을, 황금빛으로 물든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를 구경하고 싶다면 나주 전라남도 산림연구원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함께 저작권 정부 간 회의, 포럼을 열었습니다. 우선 한필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저작권 법제 동향과 집중관리제도, 불법 유통 대응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특히 필리핀 지재청의 권한으로 K 콘텐츠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했습니다. 또 한필 저작권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창작자 권리 강화, 콘텐츠 보호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저작권 교육과 보호 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필리핀 정부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필리핀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을 더 촘촘히 보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맑은 하늘이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내일 저녁부터는 조금씩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거의 없이 공기질도 좋지만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서부 지방에는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야외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번 가을 들어 가장 기온이 낮아 엄청 쌀쌀했는데요. 내일과 모레 아침 저녁으로 기온은 오르겠지만 일교차도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모레 아침은 12도 보이겠지만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하늘에 구름만 조금 있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10도, 인천 12도, 춘천은 7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에는 22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강릉 10도, 울진은 11도 되겠고요. 낮에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마찬가지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전주 9도, 대구 10도, 부산 16도, 제주 18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낮 기온은 23도 내외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져 토요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전남 남해안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알록달록 물드는 단풍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기 좋은 요즘, 주말이면 자녀들과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 조각 페스티벌, 부여 국화축제,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 등 전국 각지에서 축제가 열리니까요. 잘 알아보고 주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